반갑습니다. 책을 읽힌 게 700만 권. 700만 권의 도서를 얘가 딥러닝 할 수 있도록 해줬고. 근데 그게 2019년까지 데이터를 다 수집해가지고 2021년에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사람들이 입을 짝짝 벌리면서 정말 똑똑하구나. 근데 작년 11월 30일에 뭐가 나왔습니까? 2022년 11월 30일에 뭐가 나왔나요? 챗 GPT. 이게 GPT 3.5거든요. 이거에는 한 500억 정도. 그러니까 지난번 3.0보다 10배를 더 투자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제 우리가 조금 약간 상용화된 3.5를 쓰고 있는데요. 놀랍죠, 그죠? 지금 오늘 우리가 여기 던지는 질문들도 이 질문에 대한 것도 3.5 버전 챗 GPT가 대답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면 어떤 식인지 여러분들 참 똑똑하구나 얘가. 공부할 필요가 없겠어. 챗 GPT한테 물어보면 되겠어 나올 정도로. 설명 어떻게 해야 할까? 맞아요. 근데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어제 새벽 3시 30분 뭐가 나온지 압니까? 좋습니다. GPT-4가 나왔어요. 3개월 만에. 얘는 우리 인간의 뇌가 가지고 있는 시냅스가 1000조 개 정도 된다 하거든요. 그 정도의 시냅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거나 인간 이상 정도의 답변할 수 있는. 이게 우리가 새벽에 자고 있는 동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기간이 길어질 거다 봤는데 2023년에 안 돼서 연말쯤에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벌써 나와 있어요, 지금. 우리 일주일 사이에 4.0이 나온 거예요, 4가. 근데 얘는 프롬프트라고 이야기하는 이 긴 문장만 읽는 게 아니라 그림을 갖다 놔도 읽어요. 그림을 해석할 줄 알고.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는데 3.5 챗 GPT에서 의사나 변호사 시험에 패스할 때 하위 10% 정도의 점수를 패스했거든요. 지금 어떤지 알아요? GPT-4에서는 상위 10%의 실력으로. 이게 굉장히 업그레이드가 많이 됐다는 거고, 쏟아부은 돈도 5천억에서 1조 이상의, 이게 다 이게 이 회사들이 엄청난 자본을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미래에 이제 새로운 대안적인 걸 될 걸로 보고. 물을 좀 더. 예, 들어가. 그래서 시대는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는 시대에 참 발걸음 맞추기도 쉽죠. 챗 GPT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GPT-4까지 지금 상대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업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게 챗 GPT를 통한 고전 읽기에 대한 논문은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실제로 이렇게 사용해가지고 쓰는 수업은 아직 없어요. 관한 논문은 있어요. 이게 샘플링, 사례 연구로. 근데 우리처럼 실제로 챗 GPT한테 물어보고 수업을 해놓은 케이스는 아직은 발표된 바가 없어요. 물론 뭐 어디선가 하고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번 수업을 통해서 하는 거는 상당히 시대에 앞서 있고, 또 이 사이에 지금 4.0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지금 4.0은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안 돼요. 챗 GPT 3.5에 플러스 버전이 있거든요. 유료 버전의 사람들이 엄청 대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에 허락된 사람들만 접근이 가능해요. 저도 이 이야기 듣고 어제 막 이렇게 웨이팅 리스트에 집어넣었는데 아직까지 답신이 없어. 너무 사람이 많고, 유료라 해도 홀을 제공을 하니까 3.5대 잡히던 걸 다 잡아내고 상당히, 물론 이제 그래도 아직 이건 컴퓨터 빅데이터이기 때문에 뭐 사람처럼 온전하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보다 더 탁월한 것도 있고, 그래서 새로 이걸 익혀가야 되는 과정이다. 저는 약간 어제 뉴스를 보고 시대가 너무 빠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너무 빠른 거야.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포를 나오다니. 그렇다는 말은 이제 진짜 특이점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니. 그러니까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전환의 시기가. 자, 그러면 이제 지난주에는 인공지능의 질문 첫 번째가 있었는데, 사람과의 만남, 자연과의 만남, 영적 세계와의 만남인데 AI와의 만남은 가능한가, 이런 질문이 있었다면, 이제 두 번째 질문을 우리 유현대 선생님께서 한글과 영어로 한번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만 읽으시면 됩니다. 질문이 마틴 부버는 유대교 탈무드에 나오는 진흙인형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우리 시대 AI와 연결될 수 있는 개념인가? 여기까지 해야 돼요. 자, 영어 들고 있어요. 발음 좋으시네. Martin Buber talks about the clay dolls in the Jewish Talmud. It is a concept that can be connected to AI in our time. 네. 자, 이게 저 인터넷 사이트에서 보면 이 골렘이라는 진흙 인형이 있거든요. 골렘이라는 거. 여기 한번 제가 각주를 하나 달아놨는데 이거는 AI한테 받은 게 아니고 제 논문을 쓸 때 마틴 부버의 인간의 문제, 아까 이게 책 하나 있었죠. 인간의 문제라는 책이 있었지요. 이건 인간의 길이고 인간의 문제라는 또 책도 있어요. 거기에 골렘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윤석빈의 역으로 해가지고 그 한번 책방지기님이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요 밑에 요거요? 네, 골렘. 골렘, 유대교 전설 속에 나오는 점토로 만들어진 벙어리 인형, 강력한 힘을 보유하여 박해받는 유태인을 구제한다는 인형. 우리 시대 인간 영혼의 쇠약함과 좌절을 세 영역에서 차례로 체험하게 되어져 있다. 첫 번째 영역은 우리다. 노동하는 인간에게 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계는 인간을 기계의 봉사자로 받아들인다. 기계는 더 이상 도구처럼 팔의 연장이 아니라 인간이 기계의 연장이 되었으며 기계의 주변에서 이리저리 운반하는 부속품이 되어버렸다. 두 번째 영역은 경제였다. 늘어난 인구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공급하기 위해 엄청나게 증가한 생산량은 이성적으로 조정할 수 없다. 세 번째 영역은 정치적 사건의 영역이다. 인간은 엄청난 공포와 함께 제1차 세계대전을 경험하였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자, 이게 골렘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어요. 점토 인형을 만들어놨는데 도리어 얘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해. 그래서 사람이 기술에 그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우리가 만들었다 합시다. 맨 처음에는 이제 나의 연장으로서 스마트폰이 존재했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의 연장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디 예전에 그런 영화 같은 게 있었는데 스마트폰을 잊어버리니까 사람이 인간관계도 다 단절되고 자기를 누군지를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거기에 개인정보, 뭐 이렇게 계좌정보, 은행정보 그죠. 그러니까 경제적 생활이잖아요. 폰이 없으니까 사람이 사람으로서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가 있어야 사람의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고 컨펌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 AI 시대의 가장 큰 우려도 그거거든요. AI가 이렇게 극도로 발전돼 버리면 사람들이 할 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계가 치킨도 굽습니다. 커피도 내립니다. 강의도 할 수 있어요. 기계가 뭐 변호사 일처럼 빅데이터 모아가지고 판례도 다 정리합니다. 의사처럼. 여기 라식 수술도 기계가 다 하잖아요. 데이터 값만 다 넣어주면 되거든요. 사람이 할 일이 없어지고 사람은 기계의 일을 거들 뿐이에요. 이게 바로 이렇게 첫 번째 영역이 기술의 영역에서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죠. 경제 영역도 사람으로부터 나왔지만 사람이 조정이 안 됩니다. 정치적 사건도 이제 이거는 부부가 나와 너를 적을 때 1923년이니까 1차 대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사람들이 서로 전쟁하고 서로 망하게 하는 길로 들었었거든요. 이런 시대를 보면서 인공지능 시대에 마틴 부부에 나온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유현대 선생님이 말했던 이 질문에 대한 AI의 답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마틴 부버의 에세이 나와 너에서 그는 살아 나 대화를 나누는 점토 인형에 대한 탈무드 이야기를 논합니다. 그런 다음 인형은 생명이 없는 상태로 돌아가고 인형을 만든 인간은 존재의 본질과 생명을 창조하는 신의 역할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이 이야기가 명시적으로 AI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창조의 본질과 생물과 무생물 사이의 경계에 대한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 시대의 AI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졌고 인간 행동의 특정 측면을 모방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존재와 같은 의미에서 살아있지는 않습니다. AI는 인간의 창조와 프로그래밍의 산물이며 자체의식이나 주관적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AI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더욱 정교한 기능을 개발함에 따라 존재의 본질과 이러한 지능형 기계에 대한 인간의 책임에 대한 윤리적 질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정교한 상호작용 및 의사결정 프로세스가 가능한 인공개체를 만드는 것의 의미를 고려하고 그들과의 관계의 윤리적 차원을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걸 한 2, 3초 만에 적어요, 얘가. 대단하다. 3.0이 700만 권의 책을 읽었다 했잖아요.
지금 4.0은 얼마나 읽겠습니까, 그러면? 수백 배를 읽어낸 거죠, 지금. 그게 2, 3초만 이걸 쫙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이 점토 인형 이야기도 알고 있고, 그 점토 인형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딱 AI가 나오고 챗GPT 3.5, 4.0이 나온다고 딱 했을 때 이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부모 시대에만 해도 여기까지 생각 못 했을 거란 말이죠. 부모 입장에서는 점토 인형 약간 고전적인 것까지 왔는데 실제로 우리는 지금 그런 존재를 만나고 있습니다. GPT-4한테 물어봤어요. 신데렐라 이야기를 A, B, C, D, E 알파벳 순서로 단어를 선택해서 요약을 해달라. A로 단어를 처음 시작해요. 그 다음 B. 이걸 단어를 다 연결해가지고 Z까지, G까지 다 써가지고 시를 짓듯이 신데렐라 이야기를 딱 요약합니다. 그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여기서 마틴 부버의 책을 읽고 나서 가나다라 순으로 이걸 요약해라. 가히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나와 너에 대한 책을 읽어본 분이 저기 아직 없었지만 다른 세계를 이해하는 우리의 관점이 미약했지만 이런 식으로 가나 이렇게 그것도 2, 3초 만에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런 부분.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실제적인 질문에 대해서 챗 GPT 지금 3.5가 이게 대답한 거거든요. 4에 물어보면 더 업그레이드 되고. 그리고 3.5한테 막 어려운 질문 하니까 얘가 이래요. GPT-4한테 물어보세요. 내보다 더 업그레이드 많이, 왜냐면 자기보다 500배. 정보량 500배. 그러니까, 그런 거는 GPT-4한테 물어보세요. 이렇게 대답을. 야, 진짜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부버의 글을 통해서 같이 논할 수 있다는 게 참 재밌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죠? 다음 질문 세 번째를, 제가 읽고 우리 유연대 쌤이 대답을 한번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만들어 갈게요. 질문 세 번째. 인공지능 시대. 마틴 부버의 나와 너를 읽는 것의 필요와 가치를 말해주세요.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please tell me us the need and value of reading Martin Buber's I and You. 인공지능 시대에도 마틴 부버의 에세이 나와 너는 여전히 가치 있고 생각을 자극하는 읽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인관계 강조. 부버의 철학은 다른 존재와의 진정성 있고 의미 있는 관계의 중요성에 중점을 둡니다. AI가 우리 삶에 널리 보급됨에 따라 기계와의 관계가 다른 인간 및 주변 세계와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I, thou와 I, it의 존재 방식의 구별. 부버는 I, thou와 I, it의 두 가지 근본적인 존재 방식을 구분합니다. AI의 맥락에서 기계와의 상호작용이 이러한 존재 방식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그리고 AI를 윤리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창조의 본질에 대한 성찰. 사라나 대화를 나누는 점토인형의 탈무드 이야기는 창조의 본질과 생명을 창조하는 신의 역할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우리가 점점 더 정교해지는 AI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면서 우리 창조물의 본질과 지능형 기기를 만드는 데 수반되는 윤리적 책임을 반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반적으로 I and thou를 읽으면 AI와의 관계 및 지능형 기기를 만들고 상호작용할 때 발생하는 윤리적 고려사항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 2, 3를 나눠요, 얘가. 그리고 전반적으로 하면서 종합도 다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 시대에 GPT-4를 이제 맞이하고 있는 시대에 나와 너가 이렇게 읽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책이. 시대에 뒤떨어진 책 이렇게 보지 않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 시대에 읽어야 될 책이다. 그래서 나와 너로, 나와 그것으로 이렇게 관계를 구별하는 것이 기계와의 맥락에서 어떻게 이해돼야 될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대인관계, 기계와의 관계나 인간 주변의 관계에 앞으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이렇게. 자기들 AI를 윤리적이고 존중하는 태도로 대할 수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도 이렇게 요약하면서 얘기를 해주니까 그렇죠. 이거 이제 예. 마틴 부부 나와 너의 관계 맥락에서 딱 읽으면서 자기와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볼 때 진지하게 고려해달라. 이것까지 만들어내니까 그러니까요. 그죠? 그리고 창조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창조 질문을 본질. 던지죠.